안녕하세요. 대방고시 식품기사팀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오늘 수업은 농도입니다. 농도가 쉬운 듯 어려운 듯 하죠. 지금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스킵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농도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화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실기에서 한두 문제 나오니까. 자, 우리 농도가 영어로는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학년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농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농도를 용액의 진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히 농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농도라는 거를 다루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용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먼저 용액이 뭐냐, 그렇죠? 그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한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진하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게 바로 농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시면,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 더하기 용질로 이루어져요. 이게 누구나 다 아시죠? 그래서 용액은 혼합물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 용액이란 말이 나오면 용매는 누구고 용질이 누군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액의 양은 용매의 양과 용질의 양의 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용액의 양, 그 다음에 용매의 양이 주어지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용질의 양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우리 99%가 뭐예요? 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물론 물이 아닌 용매로 사용될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용질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용질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녹아 있는가? 물에 누가 녹았는가? 이게 용질의 종류인데, 먼저 기체, 액체, 고체 다 물에 녹을 수가 있죠. 기체가 녹는 경우가 뭐가 있나요? 우리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죠. 그렇죠? 탄산수, 콜라 이런 애들. 액체도 녹나요? 물론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소주. 그렇죠? 물과 에탄올이 녹아 있는 거고. 고체 많이 있죠. 우리 설탕, 물, 소금물 그런 애들. 그래서 누가 녹아 있는지 체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 기체, 액체, 고체는 상식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얘기로 돌아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거 주의하셔야죠. 이거 판단할 줄 아시죠?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물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두 개가 녹아 있는데 그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거는 극성 분자의 양이지, 녹아 있는 극성 분자의 양이지, 물에 녹지 않는 무극성 분자의 양을 따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농도를 구할 땐 여러분이 무극성 분자에 대한 정보는 뭐 해야 돼요? 무시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전해질과 비전해질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죠. 얘도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아시겠죠? 전해질의 양이 훨씬, 그러니까 종류가 훨씬 적어요. 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 여러분 잘 아시죠? 산과
염기가 전해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우리가 염이라는 애가 있죠. 우리 염 어서 들어봐요. 중화 반응에서 들어보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게 중화 반응이에요. 그때 결과물, 물을 제외한 결과물이 염인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전해질은 물에 녹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게 전해질이다. 구분을 하셔야죠. 비전해질은 훨씬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주로 언급되는 비전해질은 5가지 정도 있어요. 설탕, 포도당, 요소.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분자식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탕 쓰는 것과 한글로 포도당 쓰는 것과 분자식을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채점관들한테. 그러니까 분자식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메탄올, 에탄올. 이 이외에도 많은데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비전해질이 얘네. 우리 이렇게 외워요. 슬퍼요, 매 이렇게. 이거 위에는 안 나와요. 99%가 얘네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물에 녹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비전해질은 물에 녹지 않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고 비전해질도 물에 녹아요. 설탕 물에 녹잖아. 그렇죠? 다음 차이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는 걸 접할 때 용매가 누구고 용질이 누구고 그거 따져봤어요. 그 다음 얘기가 얘죠, 얘. 이제 우리 진짜 농도 얘기예요. 얼마나 녹아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녹아있냐. 그 용질의 양에 관련된 게 농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용액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용액은 농도 더하기 용액의 이름 더하기 용액의 양.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 20% 설탕 수용액 양 100g. 이게 용액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용액을 설명하는 양식이에요. 규칙이야, 규칙.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90% 이상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얘가 용액의 양이에요. 그 중에 20%래. 그러니까 100에 대해서 20%가 누구의 양이에요? 용질, 설탕의 양이죠. 그렇죠? 설탕이 20g인 거고. 그럼 얘가 용액이 100g이니까 자연스럽게 물의 양이 얼마다? 80g이란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액 나오면 항상 용액이 얼마고 용질이 얼마고 용매가 얼마인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버리면 돼. 찾아버리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0.1 몰농도. 그렇죠? 염산 수용액 100ml. 얘도 농도고요. 용액의 이름 염산이 녹았죠. 그 다음에 용액의 양이 100ml. 이것도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얘가 몰농도고 얘가 부피예요. 우리 20%에다가 100을 곱한 게 누구의 양이었어요? 용질의 양이듯이 여기서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양을 곱하면, 자, 0.1에 요걸 우리가 몰농도에서 리터로 다루거든요. 그러면 0.01 이게 뭐예요?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빨리 몰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용질의 양을 빨리 따져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용액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다음은 농도는 세기 성질이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소개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농도는 세기 성질이라는 것은, 농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료의 양에, 간단히 설명하면 시료의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 성질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커에 아까 10% 설탕물이 있는데 100g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농도에다가 용액의 양을 곱하니까 설탕이 10g 있고, 설탕이 10g 있고, 물은 얼마 있고, 90g 있고. 자, 이게 설탕물인데 설탕물이 얼마 있어요? 100g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중에서 일부를 제가 덜어냈죠. 100g 중에 제가 10g을 덜어냈단 말이죠. 시험 문제가 뭐죠? 그랬을 때 이놈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농도라는 것은 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100g일 때의 농도가 10%예요.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줄어도 얘는 몇 프로다. 그러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도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기 성질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때 한번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뭐죠? 반드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취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우리 그 역과를 다룰 때 중화적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중화적정 실험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그때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취해서 이렇게. 취했다라는 얘기는 농도가 어떻다? 같다. 자, 다음으로는 몰수 전환 관계식. 이거는 이제 확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몰수 전환 관계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화학은 양을 따지는 학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양은 질량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표현을 안 했지만, 개수로도 물질의 양을 판단하고, 부피로도 물질의 양을 판단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화학이라는 학문에서 양을 따지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몰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은 화학에서 의미가 없다. 개수 화학에서 의미가 없다. 부피 또한 화학에서 의미가 없어요. 뭘로 전환해야 돼요? 몰수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질량을 화학 식량으로, 그렇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게 몰수가 된다. 여기서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몰의 개수로 나눈다. 부피는 어떻게 돼요? 1몰의 부피로 나누면 전부 다 뭐가 돼요?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식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거나 하거나 측정을 해야 되는 건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질량은 그냥 이 몰수전환 관계식에서 질량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그렇죠? 그리고 이 옆에 써 있는 게 뭐죠? 요게 이건 이제 다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답안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글로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전개는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 우리가 좀 더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다. 질량도 매일 마찬가지고.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 식량이다. 여러분이 화학 문제에서 질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질량 두 글자로 보면 안 돼요. 그 말을 풀어야 돼. 뭘로? 몰수 곱하기 화학 식량으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밀도와 비중 이렇게 돼 있어요. 밀도 중요하죠. 자, 밀도는 정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밀도라는 거는 당연히 용액의 밀도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용액의 밀도니까 부피는 당연히 누구? 용액의 부피예요. 그럼 질량은 누구여야 돼요? 당연히 누구다? 용액의 질량이다. 그렇죠? 농도에서는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농도면 용액의 질량인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용질의 질량.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죠. 우리 이걸로도 알 수가 있네. 여기서 한번 질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얘가 질량이니까 W는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도 질량을 구할 수가 있네. 앞에 우리 뭐 했어요? 질량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렇죠? 요게 이제 이렇게 써야지 좀 헷갈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중. 이 비중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자, 비중은 기준 물질의 밀도 분의 특정 물질의 밀도래. 앞에 거 생략하고 뒤에만 봐요. 밀도분의 밀도야. 그렇죠. 그 밀도는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비중은 뭐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비중,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죠? 기준 물질이에요. 기준 물질. 기준 물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애들이 4도씨 물. 이게 기준 물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4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가 1g per 밀리리터예요. 이 말은 뭐야? 3도씨면요. 물의 밀도가 1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물의 밀도가 최대일 때가 4도씨예요. 4도씨.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중이 1.1에 자, 이 말은 기준 물질의 밀도가 뭐라고요? 주어지지 않으면 물이야. 물의 밀도가 1이고 특정 물질의 밀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2라는 얘기. 그럼 얘는 물보다 어떤 애? 무거운 애지. 그러니까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가라앉겠죠. 그거 알려주는 거고. 결론은 밀도는 단위가 없는 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가 주어지면 그냥 밀도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그것만 이제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밀도, 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농도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농도라는 게 용액의 진학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의 종류가 많은 건 우리 사람, 인간들이 편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만든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농도를 어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농도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쓰는데 어라?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멘탈 나가죠. 그렇죠? 농도의 종류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농도의 종류를 말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대부분 다 이런 분수 형태예요.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도는 아까 용액의 진한 정도잖아요. 결국은 B라고 B. B렇게 B.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 그 분모는 뭐죠? 전체지. 분자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결국 용액 중에 부분은 뭐겠어요? 용질이 얼마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물론 용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액에 대해서 용질. 차이점은 종류가 갈리는 건 뭐야? 이 용액의 단위를 양의 단위를 부피로 할 것이냐 질량으로 할 것이냐, 용질의 단위를 부피로 할 것이냐 질량으로 할 것이냐 몰수로 할 것이냐, 그거를 편의에 따라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정해놨다. 그렇죠? 그 정해놓은 걸 우리가 정의라 그러고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W가 뭐예요? 질량이죠. 그렇죠? 화학에서는 질량입니다. 질량 둘 다 질량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W 분의 W예요. 그러면 W가 밑에 있잖아. 이거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전체. 전체니까 누구의 질량? 당연히 용액의 질량이겠고, 특별한 얘기 없으면 분자는 누구의? 용질의 질량. 이해하셨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죠? 부피죠. 누구의 부피여야 되겠어요? 전체.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W니까 용질의 질량.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니까. 다음, 몰 분율. 이 몰 분율도 의외로 잘 나오는데,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죠? 자, 몰 분율도 분모가 전체예요. 분자가 성분이 뻔하죠? 그런데 지금 단위를 전부 다 뭘로 했죠? 몰수로 했어. 몰수. 그러면 물 분율은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 단위가 없겠죠. 그렇죠? 단위가 없고. 그래서 이 몰 분율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이걸 또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면, 자, 이게 크게, 요게 프랙션이라 그래서 분율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보통 다른 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카이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저는 곱하기 x나 미지수 x 이걸로 헷갈려서 그냥 f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I라는 성분 물질의 몰 분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T가, 이게 T가 토탈이라는 뜻이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 몰수분의 I라는 놈의 몰수. 그렇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용기에, 자, 주황색 기체가,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빨간 거 있어요. 자, 이게 뭐 음식일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몰 분율, 누구의? 이렇게. 주황색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하냐? 이런 얘기예요. 숫자부터 쓰지 말고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식을 써야지. 전체 몰수분의 주황색
이거 주황색의 몰수 이렇게. 자, 전체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몰 분의 얘가 몇 개죠? 2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몰수는 우리가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질량이 주어지면 분자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전부 다 질량이 주어져요. 그리고 분자량을 나눠서 몰수를 구해서 몰 분율을 구하게. 이 정도의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자, 이 몰 분율이, I라는 애의 몰 분율이 0이래. 0일 수 있죠. 0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용액 내에 I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I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I의 몰 분율 1일 수도 있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용액 내에 누구만 있다? I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정의 잘 기억하시고. 그렇죠. 제가 그 답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숫자만 쓰는 경우 많거든요. 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답안 작성 시험은요, 절대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항상 여유 있게 줘요. 모자른 거는 뭐야? 안 된 거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알면은요, 시간이 널널해요. 그래서 급하게 먹지 마시고 버릇을 잘 들이세요. 버릇을 잘 들이고 수식 전개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수치를 대입하셔야 된다. 자, 몰 분율했고, 자, 이제 몰 농도. 가장 중요한 농도죠. 그렇죠?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입니다. 자, 몰 농도는, 자, 정의예요. 그렇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몰 농도의 정의예요. 이게 헷갈리죠.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돼요? 몰 퍼 리터. 여기 있죠? 이 몰 퍼 리터를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라지 M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몰수 할 때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라지 M으로 쓰면 이 몰농도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W라고 써준다고. 이게 분자량이 몰레큘러 웨이트 이 뜻이거든요. 분자량을 나타낼 때는 이 W를 꼭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몰 퍼 리터가 몰 농도예요. 몰수는 당연히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다.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미리리터로 주어졌다면 몰 농도를 구할 때는 리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얘.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그래서 우리가 MV는 몰수라고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그렇죠? MV는 몰수. 우리 아까 예를 들었죠? 0.1 몰 농도 NaOH 100ml. 이게 용액의 표현이죠? 얘가 몰 농도, 이게 몰 농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몰 농도의 단위. 부피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밀리리터. 그러니까 리터로 바꾸면 0.1리터예요.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NaOH 0.01몰을 내가 녹였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몰 농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다음에 이제 몰랄 농도라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PPT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얘는 이 식품 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죠. 몰. 그렇죠. 그럼 이게 뭐겠어? 누구의 몰? 용, 질의 몰수. 그 다음이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이죠. 그렇죠. 근데 질량이니까 누구의 질량이에요? 우리 아까 분모가 뭐라 그랬어? 전체. 그 전체면 용액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용 매의 질량이에요. 얘는 용 질의 몰수.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몰 농도를 사용하고 화학에서 특정 분야만 몰랄 농도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몰랄 농도하고 기출 문제 쪽에는 없더라고요. 몰랄 농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말 농도. 이 노르말 농도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얘는 이제 요 당량이라는 게 있죠. 이 당량이라는 것이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어떤 반응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말은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나는 소금을 100개랑 싸우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소금물 100개가 아니고 소금물이 80개가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이제 요게 당량이라는 거예요. 이퀴벌런트라고. 용액의 부피분해. 그 다음에 용질의 당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량 수라고 해서 몰당의 당량. 요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적. 요게 이제 몰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분모는 부피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요. 요거는 뭐예요, 요게? 요게 이제 당량에 해당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의 관계가 있는데,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에다가 당량을 곱해야 해요. 그게 노르말 농도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1당량이래. 1당량이면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가 어때? 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가지고 다를 이유가 없죠. 몰 농도를 가지고 다르면 된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봐도 노르말 농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당량이 뭐야? 1이야. 내가 아쉬운 거는 답안에서 얘가 왜 1당량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1당량이기 때문에 주어진 노르말 몰 농도를 내가 몰 농도로 다루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몇 당량인지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의 관계를 아시고, 이제 당량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